이화 며느리의 희생, 직장을 그만두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야 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어머님, 지금은 새벽이에요. 병원은 내일 가세요. 지금은 주무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 하나?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이 또 배회하고 계신 거였죠. 옆에서 자던 준호도 눈을 떴지만 이미 지쳐버린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갈게. 당신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어머님이 밤마다 깨서 집안을 돌아다니신 게요. 여기서 잠깐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장소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치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 2주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님의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가끔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정도였어요. 저는 은행에 출근하면서도 어머님을 챙길 수 있었죠. 하지만 3주째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연기 냄새가 났어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불을 켜놓은 걸 까맣게 잊으신 거였죠. 어머님, 불 켜놓으신 거 잊으셨어요? 제가 소리치며 불을 끄자 어머님이 깜짝 놀라며 일어나셨습니다. 아, 내가 미안해. 깜빡했네. 그날 저는 회사에 지각했어요. 부엌 환기를 시키고 탄 냄비를 치우고 어머님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린 후에야 출근할 수 있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회의가 시작된 후였고 팀장님의 차가운 눈빛을 받아야 했죠.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밤 배회가 시작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새벽 2시쯤 잠결에 누군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 어머님이 잠옷 차림으로 복도를 걷고 계셨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병원에. 병원에 가야 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어머님은 30년 전으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아직 현역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서 방으로 모셨습니다. 떨리는 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리면서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어머님, 지금은 새벽이에요. 병원은 내일 가세요. 지금은 주무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 하나? 어머님이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완전히 잠드실 때까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 4시였죠. 다음날 출근해서 저는 책상에 앉자마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서 컴퓨터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시집살이 힘들다고 수군거리겠지.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어머님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 드리고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죠. 평소처럼 어머님을 모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물으셨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있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모르신다니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드렸는데 어머님이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보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요. 준호 아내. 준호? 우리 아들. 어머님의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어머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저녁 9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가스 냄새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미친 듯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가스레인지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가스밸브가 열려 있었어요.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저는 황급히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창문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만약 제가 30분만 더 늦게 왔다면, 만약 불꽃이 튀기라도 했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집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1시간 후였어요. 제가 전화로 급하게 불러서 일찍 퇴근한 거였죠. 준호는 상황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빠. 저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빠는 회사 가면 돼요. 저는요? 저는 회사가 있는 동안 내내 어머님 걱정에 일도 제대로 못해요. 혹시 또 사고 나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뭘 잊으시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을까? 안 돼요. 오빠가 돈 벌어야 이 집이 돌아가잖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주말 내내 저는 고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어머님을 24시간 돌볼 수 있어. 더 이상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은? 저는 은행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대리까지 올라왔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죠. 야근도 많이 했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경력을 포기한다는 게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더 중요해. 가족이 우선이야. 월요일 아침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신상의 사유로 라는 문구를 적었어요. 팀장님께 사표를 제출하자 팀장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만두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시어머니 때문이죠?
팀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자주 지각하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던 걸요.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요? 요즘은 좋은 시설들이 많다던데.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니까요. 팀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며느리가 희생하는 거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알죠? 수진 씨 인생도 소중한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에요. 그렇게 저는 10년 경력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일주일 후 친한 언니를 만났어요. 대학 동기였던 언니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수진아, 진짜 회사 그만둔 거야? 응, 언니. 어쩔 수 없었어. 요양원은 안 돼? 또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 며느리가 왜 희생해야 해? 너무 착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다면 준호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 역시 편하게 잠들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언니, 나는 괜찮아. 어머님 건강이 나아지면 다시 일하면 되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치매는 나아지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요양원 비용을 검색해 봤어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그 돈이면 제가 직접 돌보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 선택한 거야. 돈도 아낄 수 있고 어머님도 집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줌마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며느리 직장까지 그만뒀대. 어머, 진짜?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그러게. 근데 저 집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하지만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직장 그만두고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좀.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손이 떨려서 지갑을 꺼내기도 힘들었지만 웃는 얼굴로 계산을 마쳤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불과 2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으며 볼살도 많이 빠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님이 보였습니다. 혼자 TV를 보시면서 외로워 보이는 어머님의 뒷모습이요.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어머님은 가족이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준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넌 직장까지 그만뒀잖아. 10년 경력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경력 단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요. 다시 직장을 구한다 해도 예전만큼 좋은 조건은 아닐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준호 앞에서는 강한 척 했습니다. 남편까지 무너지면 이 집은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너 같은 아내를 만나서 다행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그냥 참고 견디는 것뿐일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저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님을 간병하게 될 거예요.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이죠.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견뎌야만 했으니까요. 이렇게 2화가 끝났습니다. 다음 예고입니다.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되고 수진의 일상은 더욱 고단해집니다. 손에는 상처가 생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나날들. 과연 수진은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혹은 이 사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